네, 이제 명사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기초편을 배울 때 군하절은 품사를 대신해서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거에 뭐였었죠? 군하절을 대신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명사구나, 명사절. 형용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구나, 형용사절. 그 다음에 부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부사구나, 부사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군하절을 쓰시는 이유는 알죠? 품사가 있는데 왜 굳이 군하절을 쓸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을 좀 더 길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또 내가 전달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말이 필요하죠. 그럴 때 쓰는 것이죠. 구하절입니다. 지금 장은 구의 장은 아니기 때문에 절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절도 할 수 있는 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우리는 그 중에서 뭐부터 배웠습니까? 형용사절부터 배웠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썼던 내용이 뭐였었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였었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자체가 형용사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I have the book which she gave me yesterday. 이런 문장을 했을 때 관계대명사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책입니까?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이 말이죠. 사실 여기 디오가 빠진 거고 주었던 책이죠.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게 형용사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얘가 관계대명사인 거지 실제로 형용사절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지 간에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서 자기가 이끄는 절의 문장의 맨 앞에 쓰여서 자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들은 항상 문장의 맨 앞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도 명사절이나 부사절,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부사절도 마찬가지지만 명사절도 그러니까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접속사가 있고 뒤에 자기가 이끄는 어떤 문장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SOC 이 자리에 쓰인다는 것이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형용사절, 명사절은 둘 다 뭐가 있다는 거죠? 접속사. 나중에 보는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접속사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접속사를 중심으로 보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형용사절 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들은 정해져 있었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죠. 예를 들면 who나 which나 that 같은 것만 관계대명사 될 수 있고 where, when, why, how 그 다음에 그 전체가 받을 수 있는 that 같은 것들만 그 형용사절 역할을 할 때의 접속사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접속사 중심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고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문법이라는 걸 배울 필요가 없겠죠. 문법이라는 것이라는 게 당연히 어떤 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법칙이잖아요. 문법,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성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에 쓰이는 접속사들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접속사를 중심으로, 즉 맨 앞에서 접속사가 자기가 이끄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의 맨 앞에 있어서 이 전체가 어디에 썼다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였다라고 하면 명사절인데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명사절의 접속사는 정해져 있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요. 지금 설명하는 것도 어떤 접속사를 통해서 명사절을 나타내는지 그 접속사 위주로 문장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일단 보시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있어요. 일단 명사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떤 접속사를 가진 문장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명사절은 우리가 앞에서 it is 혹은 it was that 가주어진 조, it was to 가주어진 조, 투부정사 가주어진 조, 가주어진 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that 특히 투부정사 일단 구니까 일단 지워버리고 it is that 가주어진 조 할 때 뭐라고 설명했었죠?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뒤에 오는 문장들이 너무 기니까 길다. 너무 기니까 가짜 주어를 내세워서 진짜 주어는 뒤로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잖아요. 앞에서 배운 대로. 그런 간접 의문문 같은 것은 짧습니까? 짧지 않죠. 당연히. 그 짧지 않은 문장들은 가주어 진절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명사절어, 즉 명사절이 될 수 있는 문장들은, 그런 접속사를 갖고 있는 문장들은 모두 뭘 할 수 있다? 예, 가주어진, 이 뜻이라는 게 가주어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가목적어, 진목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주어진절 쓸 수 있으면 당연히 가목적어, 진목절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모두라는 말은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100% 맞지 않고 한 80%, 90%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되어 있고, 나는 문법이 그렇게 기초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초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처음 뭐 이렇게 접하는 거다, 체계적으로. 라거나, 혹은 나는 그냥 독해만 할 거다, 나는 글 쓰거나 말하는 데 관심 없다, 학교 시험에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셔도 상관없어요. 명사절은 모두 가주어진 주어를 쓸 수 있다, 이디스 가주어진 주어 쓸 수 있다 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문법을 어느 정도 하셨고, 혹은 나는 말하고 글쓰기 위해서, 정확히 글쓰기 위해서 하신다는 분들은 요거는 살짝 거짓말이에요. 모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뒤쪽에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뒤쪽에 원래는 명사절 다음에 부사절을 바로 할 생각이었는데, 예,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예,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기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은 명사절은 모두 뭘 쓸 수 있다? 예, 가주어, 진주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되셨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은 명사절 이끈 접속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들이 뭐였었죠? 하나는 대절, 기억나시나요? 뭐뭐 하다라는 문장을, 예를 들면 I think 라는 문장과 he lives here, 인서울이라고 할까요? 인서울 이란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그냥 원칙적인 얘기예요. 예.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인서울.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어 서술어가 있고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그걸 떠나서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장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기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넣어야겠죠, 접속사를. 그럴 때 원래 이 문장의 뜻은 뭐였죠? 그는 서울에 산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 뭐뭐 하다라는 끝나는 문장을 단순하게 무슨 뜻만 필요합니까? 뭐뭐 하다를 그냥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접속사가 바로 that이었습니다. 이 끝에 보시면 것이라는 게 명사죠.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야 되죠? that을 넣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뒤쪽에 가서 설명했지만 타동사 뒤에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at.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가 서울에 산다는 것을. 대신에 생각하거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절이 나오거든. 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부드럽게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는 것을 산다는 것으로 바꿔주는, 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끄는 저를 대시 딱 붙음으로 해서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그 하나의 문장을 산다에서 산다는 것이라는 하나의 명사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은 특별한 뜻은 없고 그냥 산다로,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바꿔주는 접속사에 불과한 것이죠. 또 가장,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단순하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주어하고 서술어, 주어 서술어 있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이는 것들 접속사라고 했었죠. 앞에서. 예,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냥 뭐뭐 하다라는 문장 자체를 자기가 그 문장의 맨 앞에 붙어서 하다를 하는 것으로만 바꿔주는, 명사로 그냥 통째로 명사로 바꿔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동격절입니다. 동격절은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 텐데, 예, 동격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뭐뭐 한 것, 예, 이게 SOC 자리에 쓰이는 것이고, 요거는 그것과는 좀 별개로 두 번째 동격절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at절을. 그 명사절 접속사 that 뒤는 항상 형식적으로 완벽해요. 심지어 여기서 단순히 SVOC처럼 1형식, 2형식 그런 것만 갖췄을 뿐만 아니라 부사, 구절까지 완벽합니다. 문장이. 그런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 that하고 다른 점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명사절 that절 뒤는 항상 문장이 완벽하다는 걸 동격절을 포함해서요.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부터 설명할까요? 왜냐면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WH 의문사라는 게 뭔 얘기를 할까요? 예, 간접 의문문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기억나시죠? WH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절에 쓰인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what, which, who, 예, 이게 다 되죠? 예, 어떤지 간에 얘가 SOC 자리에 쓰인 것. 예, 공통적입니다. 명사절은 다. SOC 자리에 쓰이는 것이.
그랬을 때 얘는 무엇이라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아마 관계대명사 할 때 들으셨죠? 관계대명사의 what인데, 이건 해석이 것으로 되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what절은 사실은 다 모두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와 닮은 게 아니라 누구와 닮아 있다? 예, WH 의문사, 즉 간접의문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관계대명사의 what인지 간접의문문의 what인지, 즉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런 경우죠. I don't know what he said, 이런 문장일 때, 예, 이걸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이걸 간접의문이 되는 것이고, 것이라고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예, 관계대명사의 what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나는 모른다.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모른다. 혹은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모른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하죠. 이거는 사실은 그 쓴 사람이 어떻게 의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두 문장 다 맞는 문장입니다. 심지어 모두 똑같습니까? 간접의문일 때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대명사였죠.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자기가 이끄는 절 뒤에서 비는 자리가 있다 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이런 간접 의문문들, 특히 what, which, who는 여기 넣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주어가 이거죠. 그러니까 what을 보는 순간 이것이 무엇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되셨죠?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의 what도, 예, 모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묶어서 그냥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이 두 개 묶어서 그냥 간접 의문문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이 what이 무엇으로 해석되냐, 것으로 해석되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되셨죠? 여기 더싱 위치, 대지친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자체가 그냥 관계대명사의 what이다. 예, 이렇게 나오면 그냥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whether하고 if예요. if는 보통 뜻이 세 가지 있는데, if는 부사절에서 정리를 하죠. 이거는, 예, 어쨌든 간에 if가 SOC 자리에 쓰이고 혹은 whetherly SOC 자리에 쓰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것, 예,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적 명사기 때문에 if나 whether이라 뭘 이끌 수 있다, 예, SOC 자리에 써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뭐 if는 주어로 쓸 수 없고 가조진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앞절에서 바로 배웠던 게 바로 뭐였었죠? 복합관계사 배웠었죠. 그 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명사절 역할도 할 수 있었고 부사절 역할도 할 수 있었죠. 생긴 모양이 누구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간접의문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whatever, whichever, whoever이기 때문에 뒤에서 비는 자리가 생기고, 역시 그 비는 자리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뜻만 다르죠. 뭐뭐라도 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복합관계 대명사들이 뭘 할 수 있다?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시라는 거, 그 다음에 whether, if, 간접의문문, 이제 합쳐서 보죠. 그냥 간접의문문, 그 다음에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 이런 것들이 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 분에서 다섯 가지로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what은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그냥 한 번에 해서, 그러면 몇 개입니까? 네 개가 되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뒤쪽에서 설명할 때는 3번, 4번을 분리해서 별도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두지 마세요. 어차피 쓰임도 똑같기 때문에 간접의문문의 what하고. 되셨죠? 예, 오늘은 일단 대절이 이끄는 명사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그 4개가 되겠죠? 이 4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시 이끄는 명사절을 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속사를 외웠다 쳐도 그 대시 뭔지를 모르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얘가 도대체 무슨 자리에 쓰였는지 모른다.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형식을 잘 파악을 못하시면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봅시다. 대시 이끄는 명사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형식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대시 이끄는 명사절입니다. 보시죠. That they have misunderstood one another is impossible. 예. 보통은 이게 일단 없다고 치죠.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have pp라는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뭘 찾으셔야 돼요? 예, 뭔가 말을 만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misunderstand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오해해왔다, 서로를. is possible, 가능하다, 이 말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삼형식이죠, 서로를 오해해 왔다는 것은, 이 말만 필요하다. 그러면 뭘 설정 넣으시면 돼요? 옆에다 that을 넣으시면 되죠. 이거 that 없으면 틀립니다. 이거 무조건. 이거는 반드시 하세요. 동사가 두 개일 수는 없다. 어떤 문장이든 동사가 두 개일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앞에다 딱 넣음으로 해서 이 전체가 뭐가 된 겁니까, 지금?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없으면 그들은 오해해 왔다 서로를. 예, one another이랑 똑같은 말은 each other이에요. 예전에는 each other은 둘 사이에 쓰고 one another은 셋 이상 사이에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이거 서로라는 뜻입니다. 서로. one another, each other 상관없습니다. 주어죠. 그들은 오해해 왔다 삼형식 서로를. 그런데 오해해 왔다인데 그걸 뭐로 바꿔주니까 왔다는 것하고 바꿔주는 게 바로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는 것이죠. 문장이 항상 맨 앞에 있는 접속사. 그들이 서로를 오해해 왔다는 것은 가능하다. 예, 이 형식이죠. 전체 문장은 이 형식입니다. 이게 하나의 주어고 그 다음에 is possible 이게 이제 보호가 돼서 이 형식이 되겠죠. 전체적인 주어 표시할 땐 그 접속사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냥 되셨죠? 그 다음 단순히 뭐뭐 하다라는 것을 하는 것 해서 그냥 문장 전체를 그냥 명사로 바꿔줘. 원래 그 절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 다음 Is it true that 40% of Americans can cover a 400 emergency expense? 아시죠? 위에서 설명 안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는 잘 안 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씁니까? 보통은 it is possible 이렇게 쓰죠. 가조진절 문장으로 쓰는 게 더 일반적이죠. that 하고 뒤에 밑에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조진조로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가조진조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it is 형용사 나오거든 대절 나오거든 무조건 뭐로 보면 된다. 그냥 가조진조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되셨죠? 그 다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It is true that 그것은 가능하다. 이 외우면 이거 해석하세요. 그냥 학교에서는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렇게 it is 나오면 그게 뭐의 그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네, 다시 할게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잠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것을 그것이라고 해석을 안 하면 이게 사실 이렇게 예를 들면 it is까지 읽고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해석은 하세요. 그것이라고. 나중에 알면 되는 거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그거 알아? 걔가 어제 사고 친 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가 바로 여기 영어에 정확히 가조진저 문장이 이시거든요. 해석하세요. 그냥. 그것은 가능하다. 대디하는 이런 소리잖아요. Is it true?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is it true? 그것은 사실이니? 대디하는 이 말이죠. 대디하가 뭐죠? 40%, 40%예요. 미국인의 40%는 can cover. 이때 cover는 충당하다, 감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당할 수 없다 혹은 감당할 수 없다. 400 emergency expense. emergency가 비상 혹은 비상사태라는 뜻이고 expense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비상비용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비상금이라고 그러죠. 이게 비상금이라는 표현이에요. $400의 비상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니? 라는 뜻이죠. 이렇게 가주어진저로 문장이 길기 때문에 가주어진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이 지금 나온 이 문장은 제가 어떤 영자신문 예전에서 한 몇 년 됐는데 영자신문에서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물어봤대요. 설문조사를. 너 만약에 지금 $400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 그렇고 그 당시 환율은 한 45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45만 원 정도 혹은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네가 네 통장이든 뭐 어디든 좋으니까 뭐 옆 사람한테 빌리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400 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40%가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었던 그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갖다 그대로 헤드라인이죠.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다시 되셨죠? 가주어진조가 쓰신 거 보이죠? 그 다음 Doctors found that the patient had lung cancer. 의사들은 발견했다 해놓고 일단 대답 없다고 치죠. The patient had lung cancer. 동사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원래는 대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환자가 뭘 가졌습니까? lung cancer, 렁이 폐죠. 폐암을 가졌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뜻인데 타동사 뒤에 뭐는 대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어쨌든지 간에 이 대시하는 역할은 뭐다? 환자가 그 폐암을 가졌다는 것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 대시입니다. 타동사 뒤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오히려 타동사 뒤에 대 생략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죠. 그 다음 I think it's natural that he passed the entrance exam. 몇 형식입니까? 5형식인 건 느껴주세요. 대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봐야 되죠. 더군다나 싱크는 앞에서 한번 가져진저 할 때 설명드렸었잖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할 때
뭘 잘 쓰는 동사다? 예, 가목적어, 지목적어 잘 쓰는 동사.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때 내추럴은 당연한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예, 문장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대시 뭐 해야 될까요? 예,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얘는 부사절은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목적어, 지목적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think that, believe, think it, believe it 뭐 이런 것들 나와서 it 나왔을 때는 뭘 생각하시라? 가목적어, 지목적어 생각하시라 그랬죠. 오형식이죠. 진짜 목적어는 이게 가목이고 이게 진목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뭐가 당연합니까? He passed the entrance. entrancega 입구 혹은 입학, 입장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입학이라는 뜻이겠죠. 입학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The truth is that we don't know exactly how the disease has been spread. 그렇죠. 직역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진실은 대디하이다. 예, 여기 보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형식이죠. 보호가 하기 때문에 대절이 쓰였어요. 그래서 접속사죠. 우리는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 뭐를? how. 예, 이건 또 간접입니다.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죠. how가. 예, 형식 삼형식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목적어로 만들어지는 어떻게 그 병이 has been spread, have been, PP 기억나시나요? 뭐뭐 되어져 왔다라는 저기 완료 수동이죠. 스프레드는 이렇게 변합니다. 스프레드 똑같습니다. 스프레드 이렇게 퍼뜨리다도 있고 퍼지다도 있는데 이제 퍼뜨리다라는 타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 거죠. 그 병이 어떻게 퍼져 왔는지 how는 부사기 때문에 그냥 해석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 병이 퍼져 왔는지를 그러니까 이 how도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렇게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병이 퍼져왔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다. 예, 여기서는 지금 요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대시 핵심입니다. 되셨죠? 직역을 하면 그 진실은 대디아이다.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좀 외워두세요. The truth is that 이라는 대절이겠죠. 대절이라는 표현은 직역을 해보면 그 진실은 대디아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사실 혹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 뭐라고 할까요? belief라고 할까요? The belief is that 그 믿음은 대디아이다. 어색하죠? 그 믿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The truth is that 뭐 the fact is that 뭐 이게 또 사실이네요. 네,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 믿음은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문장 하나를 외워두세요. The truth is that. 예, 아주 관용적으로 잘 쓰는 문장이니까. 그 다음 The tragedy of war is that it uses man's best to do man's worst. 봅시다. The tragedy는 비극이라는 뜻이고 전쟁의 비극은 is that. 예, 아까랑 문장 똑같은 문장이죠. 전쟁의 비극은 대디아이다가 아니라 해석 진짜로 우리 말로 의미는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전쟁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죠. 전쟁의 비극은 대디아이다. 이건 직역이고요. 그것은 전쟁이죠. 앞에 나왔던 전쟁은 사용한다. 예, 삼형식입니다. man's best. 이때 best는 최고, 최선 이런 뜻의 명사로 생각하셔야 돼요. 최선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최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비극이 인간의 최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To the man's worst. 예, worst는 여기서 아까 했던 best의 반대말입니다. 최악 이런 뜻이죠. 인간의 최악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최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이라는 것은 대디아이다. 그런데 의역을 하면 이거 아까처럼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비극은 전쟁이 사용한다는 거야. 인간의 최선을, 인간의 최악을 행하기 위해서. 예,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사람, 미국 목사님이신데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인간이 최선을 사용한다. 인간의 최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때 최악이라는 건 뭘까요? 전쟁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즉 어떤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최악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성이라는 것과 예를 들면 도덕 혹은 윤리, 도덕들을 가졌으니까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특히 뭐를 사용합니까? 예, 무기 같은 거 만드는 과학기술 같은 이성들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일 나쁜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성 같은 것을 사용한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까지 보죠. no one, 아무도 can deny, 부정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예,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that은 관계대명사일까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문장이 어떻죠? 이 형식으로 문장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동격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절 that, 이때는 동격까지 포함하는 건데 명사절 that 뒤는 어떻다? 문장이 완벽하다. 동격을 포함해서 문장이 완벽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차이예요. 동격절과.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면 보호 자리가 비어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뒷문장의 형식이 완벽하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동격절이라는 거예요. 동격절은 관계대명사와 해석상의 어떤 분리를 위해서 꼭 이런 말을 넣습니다. 뭐뭐라는 이라는 표현을 꼭 넣어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팩트의 내용이 바로 이 대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바로 더 팩트의 내용이야.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데 그 사실이 뭐냐? 그는 마지막 사람이다. to tell a lie. 거짓말할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그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이 안에. 그것도 다르죠. 예, 이런 측면에서 다르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내용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구분하시라? 형식적으로 구분하세요. 어떻게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끝난 것까지는 관계대명사가 똑같아요. 뒷문장이 완벽합니까? 그럼 동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할 때 뭘 넣으시라고요? 나는 수식하지 마세요. 수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절 취급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뭐라는 사실입니까? 그가 마지막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수식하시면 안 돼요. 네, 무의식 중에 했네요. 그래서 꼭 요 말을 넣으세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거짓말 할 마지막 사람. 이게 뭔 말이죠? 그는, 그러니까 요 문장만 띄어서 볼까요? 그는 거짓말할 마지막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영어에서 진짜 잘 쓰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마지막이라는 건 뭡니까? 순서를 나타내죠. 순서에서 맨 뒤를 의미하잖아요. 맨 뒤. 그렇다면 맨 앞도 있겠죠. 그럼 그는 he is the first man to tell a lie.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잘하는 순서로 줄을 세어보면 첫째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맨 뒤에, 즉 last에 오는 맨 뒤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순서로 했을 때 그는 거짓말할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건 뭐랄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사람이다. 거짓말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는 거짓말할, 사양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뒤에야 맨 마지막 순서로 거짓말을 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람이다. 이 표현 자주 나와요. 보통 the last 무슨 명사 이런 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the last man to tell a lie를 그냥 외우세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the last 명사 나오고 to 부정사. 이때 to 부정사 이렇게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용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the last the last 이렇게 하면 가장 할 것 같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하지 않을 가장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뭐라는 사실입니까? 그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그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예. 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is the conviction that we are loved.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죠. 수프림은 최고의, 최상의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최상의. 해피니스는 아실 거고 컨빅션일 때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뭐 유죄라는 뜻도 있지만 봅시다. 최고의 행복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다? 예, 비동사 나왔네요. 컨빅션, 예, 확신이다 랍니다. 문장 끝났습니다. 근데 뒷문장 어떻죠? 예, B 플러스 PP는 하나의 동사로 부르시라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일형식, 문장 완벽합니다. 그냥 뒤에 빈 것이 없어요. SOC 자리 빈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동격이죠.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다. 예, 빅토르 위고 혹은 빅토르 휴고라는 작가죠. 작가가 썼던 문장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명사절일 때 중요한 것, 명사절이건 형용사절이건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를 별도로 이었던 이유는 그
그것이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맨 앞에 있죠.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도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것들이 이 5가지 패턴, 뭐 작게 보면 2가지를 한 번에 간접 의문으로 본다면 4가지 정도가 존재한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거는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실력이 높아진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고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다 뭐를 쓸 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 쓸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가목적어, 지목적어도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가주어, 진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은 대까지만 했지만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예를 들면 간접의 문문 다음에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쓰시는 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절에서는 접속사가 이끄는 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생략되지 않는다. 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4가지 남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